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 양반 데리고 온 김에 꽁을 뽑자. 그냥 좀 팁들 많이 생각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일봉상으로만 정리하지 않나요? 매매하면 종가에만 진입하시나요? 분봉까지 통계 내시는 건가요? 이게 그 스윙이나 이런 것들은 일봉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진입은 웬만하면 보통 종가에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으로 갈수록 당일 고가에 가깝고요. 종가로 갈수록 그 당일 저가에 가까워요. 이게 특히 코스닥일수록 그게 반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수할 때는 이제 그 3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전략 같은 거 만들 때는 저는 이제 5분봉 가지고 많이 합니다. 1분봉은 너무 많고 5분봉에서 15분봉 정도로 이제 나는 그렇게 네. 생각해. 자기한테 잘 맞는 봉이 있어. 그것만 잘하면 돼. 네, 일단은 뭐 저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넣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이것저것. 영상 퀄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요? 저도 모르겠어요. 보는 건 당신들이고 올리는 걸 전데 올리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그로를 더 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최근 눌림목 기법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근데 내가 다른 분들 추천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뭐 네. 누구 영상을 봐라, 누구 영상을 봐라. 그리고 봤거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진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만 해.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말만 해주면 거꾸로 이 사람들 좆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막 리딩방 이런 거 많이 아시죠? 리딩방. 제 주위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잘 하는 분들인데 리딩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 욕을 내,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가입해. 그치.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거에 결국 수익이 나는 대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조회수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팩폭이라고 할까? 현실을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오히려 현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팩트 폭행은 불편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점 파세요. 3점 떨어집니다. 이러면 당연히 화나지. 형, 나 그 영상이 제일 조회수 안 나왔던 거 알아요? NC 족같은 회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만약에 코인 빠집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오른다 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좀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NC가 상한가에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날. 근데 그 상한가 간 날이 그날이잖아. 횡령범 새끼. 은식이 형.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와 갈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다렸거든요. NC가 분명 이거 돈 냄새 맡을 게 분명하다. 근데 나는 마인드가 그거였던 게 얘네들이 돈 냄새 맡을 건 분명하다. 근데 얘네가 진작 맡았으면 진작 했을 거고 지금 맞아요. 안 하고 있는 건 지네 가오가 있어서 안 하는 거다. 딱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N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NC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매할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는데 NC 콩콜 하는 날 있죠. 콩콜 하는 날. 보통 콩콜 하는 날 잘 들으세요. 실시간으로. 그 콩콜 분위기에 따라서 그 주가가 진짜 세게 가는 날이 많아. 금리 인상 이슈는 확정난 것 같은 3월까지 흐름은 저는 지금 확정난 시점부터는 이걸 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오히려 금리 인상한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 생각보다 그게 탄력이 약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약간 검증해본 건 아니고 그냥 경험이에요. 이건. 이게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가능한가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가능한가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하는 거는 이제 투자 관점 관련된 컨텐츠 같은 걸 한 거죠. 제가 장투로 하는 그런 로직 같은 게 있거든요. 룰 같은 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소형주로 합니다. 소형주고 소외주. 대부분 퀀트 투자라고 하죠. 뭐 저퍼, 저 PBR 뭐 이런 지표들 가지고 아직도 먹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힙니다. 저퍼주, 저 PBR주 먹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이 전략이 안 먹히는 구간이 한 2년, 3년씩 있어. 그러니까 이 전략을 10년 할 수 있으면 벌긴 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2년, 3년 동안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내용도 조금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저퍼주, 저 PBR주에 대한 관점이 뭐였냐면 걔네들이 저퍼고 저 PBR인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맞아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퍼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퍼주들을 필터링을 한 다음에 걔네들 중에 이제 이거는 필터링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투자 모델을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냐면 이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돼요. 매출액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어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했어. 그러니까 음.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거를. 그런 기업들만 일단 필터링을 해요. 음. 소형주 중에서 시총 2,000원 미만. 걔네들 중에서 추세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만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일단 피보나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피보나치가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소위 이제 황금비라 그러죠. 그런 거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본능이니까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너무 많은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믿고 쟤도 믿고 모두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 돼버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규범처럼 돼버린 거지. 네. 그러면 사실 그게 어긋난다라는 거는 있기 힘들거든. 그래서 피보나치가 먹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평도 비슷하죠. 다 21선 보니까 21선 오면 지지받겠네. 이런 거. 그러니까 학습된 것들. 그쵸, 그쵸. 그런 것도 무시는 못하죠. 사람들의 그런 관념 같은 거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그럼 퀀트 프로그램 쓰는 거 있어요? 저는 딱히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엑셀의 인생 올인? 네, 왜냐하면 저는 자동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터링까지만 퀀트로 잡아놓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센티멘탈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도 엑셀만 쓰고 그 다른 제 주변에 있는 다른 퀀트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보니까 엑셀만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그런 자동 매매까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큰 차트를 해석하는 이유가 평단 개선의 목적? 오히려 거래량을 보는 건 그거죠.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찾으려고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이벤트를 뉴스를 다 볼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래량보다는 도대체 어떤 재료, 어떤 이슈 때문에 그 거래량이 나왔을까? 그걸 찾으려고 거래량 터지는 걸 보는 거죠. 자, 종목 분석할 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해석도 하시나요? 그게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상승장에는 조금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나오잖아요. 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는 거. 그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침에 들어오다가 보통 아침 9시에 막 들어오다가 11시까지 들어오다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를 해요. 선물 같은 거 할 때 11시에. 그리고 만약에 장이 좋다. 신고가 막 뚫고 있는 장이다. 그리고 그 종목 막 컨센 같은 게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장 마감까지 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장이라면 9시에 올라가다가 11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보통 꺾이는 거 많을 거예요. 좀 프로그램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시에 다시 들어와. 보통 연기금이 좀 그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패턴들은 좀 있어요. 자, 크래프톤이나 LG화학처럼 이번에 공매도를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는데 공매도로 고점 대비 이번 1월달에 반토막 난 종목들은 이번 지수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까요? 제가 공매도는 많이 연구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들리는 얘기로 하면 보통 그 숏스퀴즈라고 해야 되나? 반대로 포지션 바꾸면서 그런 거를 좀 노려볼 수 있죠. 오히려 공매도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제가 영상으로 본 건 있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공매도가 너무 많은 것들은 반대로 이제 그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반대로 상승으로 세게 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네. 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네. 오늘 뭐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빠이!